그날 남편이 가져간 5억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10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사연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 옆 제일 친한 친구의 사연입니다. 어떻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절친 친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끔찍한 도박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실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서진, 나이는 41입니다. 수도권의 오래된 임대 아파트 이곳에서 남편 김태현과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십수년을 버텼습니다. 지긋지긋한 벽지의 무늬를 보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언젠가 이사 걱정 없는 우리 집으로 이사 갈 거라는 희망 하나뿐이었죠. 남편 김태현은 저보다 3살 많은 44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안경 너머의 선한 눈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 내던 성실함, 그런 남편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휴대폰 알림 하나가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청약 당첨, 그 두 글자를 확인하고도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태연 씨, 목이 메어 말이 잇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됐어.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현관에서 저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덩치 큰 남자가 회사에서는 그렇게 무섭다는 김 부장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뒤 우리는 아이들 손을 잡고 꿈에 그리던 모델하우스에 갔습니다. 임대 아파트와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남편 김태현은 안방 발코니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죠. 서진아, 저기 봐. 나중에 저기서 당신이랑 커피 마실 거야. 애들은 저쪽 방 주고 내 식구가 살기에 딱 알맞은 구조였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방이 될 곳에 한참을 서서 벽지를 쓸어보더군요. 그 남자의 넓은 어깨가 그날따라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우리는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을 내기 위해 모아둔 적금과 퇴직금, 중간 정산까지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그렇게 현금 5억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김태현이 매일 야근하며 바친 청춘이었고, 걔가 맞벌이하며 아껴 쓴 십수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사건은 그 중도금 납부일을 고작 며칠 앞두고 터졌습니다. 남편 김태현이 회사에서 워크숍을 간다고 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에 간다더군요. 무슨 워크숍을 그렇게 멀리 가? 아, 이번에 실적 좋아서 회사에서 쏘는 거래. 정선에 있는 하이원 리조트라나 봐.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한 남편이 좋은 곳에서 마음 편히 쉬고 오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리조트 안에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다는 것을요. 다음날 밤늦게 돌아온 남편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분명 피곤에 절어 있었는데 눈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씻지도 않고 소파에 주저앉은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야, 세상에 그런 데가 있더라. 돈이 그냥 막 쏟아져. 무슨 소리야. 태연 씨, 제 물음에 남편 김태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며 말하더군요. 아니야, 그냥 워크숍 끝나고 부장들끼리 카지노 구경 갔었어. 강원랜드라고. 와, 장난 아니더라. 난 그냥 10,000원짜리 기계나 좀 돌렸지. 남편은 10,000원으로 50만 원을 땄다며 지갑에서 꼬깃한 돈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 5만 원이 우리 가족을 나락으로 끌고 갈 미끼였다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 김태현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라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갔습니다. 태연 씨,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반쪽이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이사 가기 전에 바짝 해놔야지.
근데 서진아, 혹시 우리 중도금 말이야. 그거 꼭 그 날짜에 다 내야 하는 건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김태현의 눈은 저를 보고 있었지만 초점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붉게 충혈된 눈이 보였습니다. 태연 씨,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맞춰내야지. 그것 때문에 모은 돈인데. 아니, 내 말은 만약에, 아주 만약에 그 돈을 좀 불릴 수 있다면 어떨까 해서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김태연 씨, 솔직하게 말해. 당신 혹시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피곤해서 헛소리했네. 얼른 잘게. 남편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새벽녘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강홀랜드 후기, 바카라, 필승법, 시스템 베팅 검색 기록을 보는 순간 피가 식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1250원, 5억, 우리 가족의 십수년이 담긴 그 돈이 그 통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1250원. 그 숫자가 제 망막에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김태연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이건 꿈이야.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평생 성실밖에 모르던 김태연 부장이 모델하우스에서 아이들 방 벽지를 쓰다듬던 내 남편이, 저는 짐승처럼 자는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김태연, 일어나. 일어나봐. 잠에 취해 있던 남편 김태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눈을 떴습니다. 왜 그래, 서진아. 새벽이잖아. 돈 어딨어? 우리 중도금 5억 어디 갔냐고? 저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남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은행 앱의 잔액 화면을. 1250원.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남편의 잠이 덜 깬 멍하던 눈빛이 그 숫자를 확인한 순간 공포로 변했습니다. 남편 김태현은 안경도 찾지 못한 채 더듬더듬 제 손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아, 잠깐 어디 넣어둔 거야? 어디다 넣어뒀는데? 말해.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성실하던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44살의 남편 김태현은 침대 밑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미안해. 울지 마. 울지 말고 말해. 돈 어딨어? 처음엔 정말 10만 원만 따려고 했어. 워크숍 때 땄던 것처럼. 강홀랜드 또 갔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근이라던 그 밤, 주말 출근이라던 그낮, 남편 김태현은 매일같이 정선으로 향했던 겁니다. 처음 딴 돈을 잃고 본전을 찾기 위해 월급을 넣고, 월급이 사라지자 그는 시스템 베팅이라는 것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필승법을 찾았다면서요. 딱 한 번이었어. 딱 한 번만 크게 따면 우리 대출 없이 이사 갈 수 있었어. 내가 봤어. 그림이 완벽했다고. 남편은 횡설수설했습니다. 그 강홀랜드 바카라 테이블에서 5억이 10억 되는 기적을 눈앞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집이 산처럼 쌓였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본전 생각에 눈이 뒤집혔어. 우리 중도금? 그거면 다시 딸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제 손바닥이 먼저 날아갔습니다. 남편의 안경이 방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너 미쳤어. 그게 무슨 돈인데. 그게 우리 10년이야. 애들 미래고 얘 인생아. 남편 김태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우리 10년은 강홀랜드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갑과 차키만 챙겨들고 현관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남편 김태현이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강홀랜드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였습니다.
새벽에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가서 뭘 할 수 있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가야 했습니다. 가서 내 돈을, 내 10년을 되찾아와야 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하이원 리조트, 강원랜드라는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성체가 나타났습니다. 주차장은 이른 아침인데도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값비싼 외제차부터 차 안에서 숙식한 듯한 낡은 차까지. 저는 차를 아무렇게나 세우고 카지노 입구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담배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수백 대의 슬롯 머신이 우러대는 기계음. 그곳은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사람들의 희망과 시간을 갈아 마시는 기계. 수많은 사람들이 테이블에, 기계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 무언가에 홀린 듯한 얼굴. 저는 그 인파 속에서 남편 김태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카라 테이블, 블랙잭 테이블. 사람들의 어깨를 헤치며 미친 듯이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태현 씨, 김태현 어딨어?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눈앞의 카드와 숫자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 저 구석, 현금 지급기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밤새 입고 나간 그 구겨진 와이셔츠, 헝클어진 머리. 그런데 남편 김태현은 현금 지급기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금 돈을 뽑아 나온 어떤 남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100만 원만. 제가 2배로 갚겠습니다. 저 김 부장입니다. 저 믿으시죠? 뭐야, 이 사람이 저리 꺼져. 재수없게 남편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남편 김태현은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성실하던 내 남편이, 대기업 부장 김태현이 그 낯선 카지노 바닥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반가움도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남편 김태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남편은 안경도 없는 퀭한 눈으로 저에게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서진아, 잘 왔어. 돈 있어? 100만 원만. 나 딱 한 번은 돼. 진짜. 이번엔 확실해. 내가 그림을 봤어.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 남편은, 우리 가족의 10년은 저 화려한 지옥에 이미 잡아먹혔다는 것을요. 제 팔을 붙잡고 돈을 갈구하던 남편 김태현의 눈은 걔가 알던 그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박이라는 거대한 기계에 영혼을 빨아먹힌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제 팔을 붙잡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김태현 씨,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갔습니다. 우리 5억은, 아니, 내 10년은 당신이 앉아있던 그 바카라 테이블 위에서 이미 다 죽었어. 아니야, 서진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하면 딸 수 있어. 제발. 남편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내 남편이었던 그 사람을 뒤로하고 카지노를 빠져나왔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저를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로 남편의 절규가 따라붙었습니다. 차단기를 통과해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순간까지 저는 백미러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차량 엔진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가고 없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죠. 텅 빈 임대 아파트. 어제까지만 해도 벗어나고 싶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우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아니,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온갖 우편물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그리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대부업체들. 남편 김태현은 중도금 5억만 날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끌어다 쓴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중도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그렇게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남편 김태현은 그 후로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강원랜드,
근처를 배회하며 마지막까지 돈을 구걸했던 모양입니다. 남자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면도도 하지 않아 덥수룩한 수염, 씻지 못해 기름진 머리, 그리고 모든 것을 자의 텅 빈 눈. 남편은 현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잘못했어. 일어나. 정말 미안해. 나 좀 살려줘. 저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태현 씨, 우리 이혼해.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텅 빈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어렸습니다. 뭐, 이혼. 제발 나 도박 끊을게. 치료받을게. 내가 다 갚을게. 뭘로 갚을 건데? 당신 이제 회사도 잘렸어. 남편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가 강원랜드에서 구걸하고 다니던 그 시각, 회사에서는 이미 무단결근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해고가 결정되었습니다. 성실했던 김 부장은 도박 중독자 김태현이 되어 사회에서 가장 먼저 버려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남편은 넋두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임대 아파트에 남았습니다. 남편은 빚쟁이들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풍문으로는 아직도 강원랜드 주변을 떠돈다고 합니다. 앵벌이를 하면서 언젠가 다시 테이블에 앉을 날만 기다린다고요. 저는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까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그날 모델하우스에서 행복하게 웃던 남편 김태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창밖을 가리키며 저기서 커피 마시자고 말하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단 한 번의 유혹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초심자의 행운이 한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렸습니다. 그 화려한 강원랜드 카지노는 오늘도 누군가의 10년을, 누군가의 꿈을 빨아들이고 있겠죠. 제 남편이었던 김태현 씨, 당신은 그 5억으로 대체 무엇을 얻고 싶었습니까? 대출 없는 아파트였습니까? 아니면 그저 칩이 쌓이는 순간의 쾌감이었습니까? 당신이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부입니다. 여러분, 제 사연 어떠셨나요? 도박은 절대 투자나 게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가족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